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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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보내셨어요? 항상 금요일 날 만나죠? 오늘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정말, 이제 제가 항상, 음, 기초 리더스만 읽으면 아이가 리딩을 읽습니다. 스스로 읽는 레벨이 됩니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평가를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왜 안 되는지 우리 아들이 이래서 안 했구나, 이래서 부족하구나, 책을 할 때 이런 점을 조금 더 해줘야겠구나를 오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이게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안 하세요. 아이한테 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데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안 하세요. 이거는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제가 엄마가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 아이가 의미 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라이브 방송의 주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오늘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번 분들 함께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시기를.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장 특강이 취소됐어요. 지금 쿠팡 물류센터 점점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진짜 이 쿠팡 로켓 배송 완전 애용자거든요. 그런데 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이 부천하고 가까운 지역이라 양천구가 부천하고 가까워서 어,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서에서 학원이 확진도 됐고 그래서 너무 예 무서워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재미있고 여러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해보실 수 있는 다이렉 제발 리딩 특공대 하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방에 혹시 카페에 글이 가능하시면 리딩 특공대 하시는 분들 오늘 꼭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내일은 조금 비공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좀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많이 하는데 오늘은 오늘은 꼭 들으셔야 된다고 리딩 특공대 하시는 분들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물류센터 그 문제도 있고 아카데미가 아무래도 전국에서 이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진짜 전주에서도 오셨었고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오시고 그렇게 오시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진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고 우리 아이가 왜 모를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 특강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쏟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 특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내가 이 부분이 정체였구나라고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똑같이 리딩을 하는데 똑같이 읽고 똑같이 매일매일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한 6개월 만에 기초 리더스 읽은 그 효과를 쫙 봐서 뭐 스스로 얼리 챕터북까지 읽는 레벨까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1년 내내 읽어도 뭔가 음가를 아직 모르고, 그리고 1점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스스로 아직 못 읽는 레벨에 멈춰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단어 카드도 인증하면 단어 카드도 드리고, 예, 아주 요즘에 아카데미 인증하면 단어 카드 드리죠. 제가 다음 주 거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예, 다음 주 것도 다 이뻐요. 예, 이게 지금 다음 주 거 인증하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어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 단어를 뽑아서, 기본 단어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그 아이가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예, 그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카드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이제 드리는데, 단어 카드를 똑같이 활용을 해도 어떤 아이는 아웃풋이 좋고 어떤 아이는 아웃풋이 안 좋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 아이는 머리가 안 좋은 건가? 우리 아이는 언어감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비단 기초 리더스를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오늘 지금 제가 이거를 똑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잠깐만요. 여기 있다. 예,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려고 좀 넣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하나씩 나갔을 텐데. 아기들은 얼마나 빨리 단어를 찾아낼까요? 먼저 21개월 아기들에게 60개의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아기가 어휘수와 인식 속도에서 한 단어를 인식하는데 평균 0.3초만큼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엔 24개월 아기들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집니다. 무려 1.1초. 한 단어를 처리하는 속도의 차이가 3배가 넘습니다. 아기들 간의 어휘수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단어 인식 속도와 비교하니 관련이 있어 보이죠? 다시 말해,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아기가 단어를 인식하는 속도 역시 빨랐다는 뜻입니다. 어휘수의 차이가 무려 20배가 넘는 24개월 아기들의 경우에는 단어 인식 속도에서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느 게 아기야? 찾아볼래? 어느 게 단어를 맞히는 이 아기의 속도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느 게 바나나야? 우리는 엄마들의 말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먼저 21개월 아기의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사용한 문장과 단어에서 보세요, 한번. 다량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단어의 인식 속도가 더 빨랐던 아기들의 경우와 결과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고 한글을 인지하는 그 이제 차이를, 한글의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어휘를 아는 거하고 단어를 인지하는 속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바나나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도 사진 속에 바나나가 나온 거를 맞추면 그게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알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고 스티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스티커를 언어계의 스티커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영어로 물어보나 한글로 물어보나 똑같지만 그림을 보고 어느 게 스티커야 할 때 스티커라는 단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어휘 인지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와 그리고 태어난 지 오래된 24개월 된 아이의 차이를 했을 때 어휘의 인지 개수가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적어야 이렇게 골라내는 속도도 3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단어를 표현해내고 단어를 인지해내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끝에 보면 나오는데,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고 상호작용을 얼마나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아이가 인지하는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가 오늘 우리 아이가 똑같은 기초 리더스를 읽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기초 리더스를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를 읽어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똑같이 펜으로 찍어서 똑같이 따라서 읽는데 어떤 아이는 단어를 많이 알고 막 3개월을 했을 뿐인데 아이가 한 2.0 레벨이 나올 정도로 빨리 속도를 내고 있고 어떤 아이는 아무리 읽어도 노출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아무리 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릴 때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기초 리더스를 똑같이 시작해서 매일매일 똑같이 뭔가 학습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초 리더스를 리딩을 한다고 할 때, 기초 리더스를 리딩하는 속도는 아이가 어느 정도, 저희가 보통 영어 교과 과정에서 A에서 F까지 읽으면 미국의 2학년 정도의 읽기 능력을 가져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기초 리더스가 뭔가 아이들의 첫 읽기 책도 되지만 우리가 보드백이 첫 읽기 책도 되지만 이게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는 어떤 가이드가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읽기 책이 되는 이 기초 리더스를 읽어갈 때 어떤 아이는 6개월 동안 A부터 F를 한 2번 읽었을 뿐인데 이 2학년 정도 읽기는 SR 2.0 정도 아니면은 렉사일도 한 100이나 200이 나온다고 할 때 어떤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1년을 넘게 읽었는데 1년 넘게 읽고 E나 F 단계를 읽었는데 아니면 거의 2년을 읽어가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읽어도 미국의 1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아니면 1학년에 한 4번째 레벨밖에 안 된다. 이럴 때 보통 이제 엄마가 좌절을 하죠. 우리 아이는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외워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우고 그 외우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복 학습한다는 게 아이들한테 지루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유가 뭔지, 특히 이제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대부분 7세나 8세에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7세나 8세에 시작한 친구들이고 이제 어렸을 때 시작한 친구는 5세나 6세죠. 그렇지만 이런 늦게 시작한 친구가 훨씬 더 어려워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노출이 늦은 거죠. 노출이 늦은 거고 그리고 아이가 인지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데 왜 노출이 느리고 인지 속도가 느릴까? 예, 느릴까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거꾸로 가보면 자, 아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한글의 인지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글의 인지 속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인지 속도의 차이가 문장이나 단어 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건 엄마가 노출해준 단어와 상호작용과 인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발달에서 부모에서 언어 발달에서 어렸을 때 엄마가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고 상호작용이라는 건 대화를 할 때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이의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말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한테 그거를 뜻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준 엄마와 그렇지 못한 엄마의 차이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음원을 많이 듣고 진짜 태어나고 돌부터 뭔가 마더구스도 듣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영어 유튜브도 좀 노출이 되고 음가에 대해서 노출하는 아이와 갑자기 퍼플 아카데미 시작하면서 기초 리더스를 시작하면서 영어 음원이 들어간 아이는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세요? 보통 이 두 가지 우리 나는 음원 노출이 정말 적었어 어렸을 때 그리고 딱 퍼플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시작했어.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퍼플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영어에 대한 노출 말고 이렇게 언어에 대한 노출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또 아웃풋이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웃풋을 엄마가 많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엄마와 1년을 했어. 내가 1년을 하고 2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상호작용을 안 해주는 엄마의 차이. 자, 이거에서 제가 오늘 4가지 유형별 엄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무실에서 선생님들께 상황극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사무실 선생님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엄마, 한 사람은 아이를 이제 표현해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저희가 근데 이 선생님들 대부분 원어민급의 여기 아이를 하는 분들이요. 대부분 원어민급의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좀 잘하시죠? 예. 소리가 작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lmost spring. spring. 자, 이렇게 상황극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 한 분이 한 걸 보여드릴게요. 나 오늘 이걸 읽을 거야. What a Copycat by Lisa Charles Ward. Max is a cat. Jax is a copycat. 누구야? 고양이. 아니 이름. Max. Jax. Max plays with a ball. Jax plays with a ball too.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엄마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Jack says he is sorry. Max says he is sorry too. What a copycat. 누가 먼저 잭스야 맥스야? 누가 먼저 미안했어? 잭스. 그럼 이제 카피캣 누구야? 잭스야? 아니잖아. 누가 맥스. 먼저 했어? 그렇지. 예. 안돼 한 번 더 읽을 거야. 아 싫어. 한 번 더 읽을 거야. 빨리 읽어. 다 아는데. 이 cat 이거 알아. Max is a cat. Jax is a 얘 계속 copycat. 아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Max is with a 지금 이제 선생님이 예 맞아요. 눕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는 아이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찍은 거예요. 예, 시뮬레이션을 찍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버려요. 빨리빨리 읽어버릴 때 계속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보면 손가락을 보면 어떻게 아이한테 계속 인지를 시켜야 되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이 선생님과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면 읽어, 너 눕지 마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그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렇게 읽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보면 디테일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단어를 읽으면 단어를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단어를 손가락으로 Italian government 예, enlisted 잠깐만요. top engineers to stabilize. 단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고 계세요. 이게 뭐냐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유추하게 하고 한 번 읽었을 때 손가락으로 하나씩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걸 올려드리고 자막을 넣어드리면 아마 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별로 이분도 친절한 엄마는 아니에요.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아이한테 친절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연기를 하신 건데 맞아요. 똑바로 앉아. 천천히 읽어. 이런 말씀은 되게 많이 하세요. 예, 똑바로 앉아. 천천히 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번 더 읽어야지. 이런 말씀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냐면 아이가 뭘 하기 싫고 이렇게 하기 싫어할 때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이 보세요. 애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잘 읽는데 레벨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되게 유창하게 읽어요. 되게 유창하게 읽는데 제가 유창하게 읽을 때 한 가지 주의점이 보면 애들이 이거를 거의 음원을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창하게 읽는데 일단은 문장을 끊어 읽지 않아요. 문장을 끊어 읽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음절을 끊어 읽는 거는 뜻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데 그거를 유창하게 읽긴 하지만 음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음절이 끊어지지가 않고 아이가 그냥 쭉 외우듯이 막 이렇게 아까 선생님처럼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은 끊어 읽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읽어요, 애들이. 예, 연결해서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서 이거를 끊어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 구절에서 이걸 끊어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옆에서 엄마는 하지 마, 빨리 읽어, 제대로 앉아, 이런 거를 하기에 바빠서, 누가 썼어? 예, 누가 썼어? 얘가, 저기 뒤에 뭘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읽고 그냥 빨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센텐스를 끝나고 그거를 제대로 읽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것과 안 잡아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가를 읽을 때도 파닉스 음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 여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높은 단어인데 다시 읽을 건데 엄마가 이거 읽자고 했는데 네가 싫다고 했으니까 네가 읽고 싶은 거 고른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지? 그치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해결책을 같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바르게 앉아, 똑바로 읽어, 큰 소리로 읽어. 그런 소리를 하지만 문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원대로 끊어서 읽고 그 문장의 센텐스, 보통 이렇게 그 S가 붙는다던가 이 기초 리더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해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LY가 붙는다던가 과거형이 나온다던가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문장의 유형조차도 안 집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집어주니까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찍은 거라 자막이 들어가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번 달부터 주차별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주차별 미션을 드리는 게 뭐냐면 리딩 특공대에 이제 다음 주 진아 티처의 이거는 아직 최종은 아니에요. 진아 티처하고 논의 단계인데 다음 주에 아이하고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 나가야 되는지. 예, 보면 아이하고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 나가야 되는지를 주차별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자 보세요. 4가지를 수행하는데 책에서 단어를 고르고 해당 단어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찍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만약에 A단계다. 그러면 A단계는 글이 별로 없죠. 예. 제가 너무 이제 책을 그냥 읽으시길래 자, 여기서 도어라고 하면 도어를 찍어보라는 거예요. 펜으로.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가지 활동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그 도어라고 했을 때 도어가 뭐야? 이거야? 그러면 도어가 이거야. 우리 집에 도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아이가 그 뜻을 인지할 말을 배울 때 여러분 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자, 피아노야, 피아노. 이렇게 치는 피아노지? 근데 피아노 우리 집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그 책을 읽는 가장 기본의 가이드는 어떤 아이는 조금만 엄마가 책을 읽어준다는 가이드는 이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두뇌 발달을 그냥 하지 않고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자기가 인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아이가 엄마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가면서 말도 배우고 인지도 하고 뭔가를 다 배우고 시작해요. 보통은 책에서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책을 읽어주는 엄마와의 상호작용으로 아이가 인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맞아요. 박스떼기로 다양하게 읽으라는 건 유창성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책에 나온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도어 하면 도어를 찾아보고 윈도우 하면 윈도우를 찾아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자기가 아는 알파벳 또는 음가를 소리내어서 읽어보기. 우리 집에 있는 단어 중에 책에 있는 단어 찾아보기. 자, 여러분 제가 단어 카드를 드려요. 단어 카드를 드리는데 스티커가 어디에 있을까? 자, 이 책을 읽고 자, 스티커를 찾아볼까? 스티커 찾아볼까 우리? 아니면 스티커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이 스티커가 그 스티커구나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시고 그냥 책을 펜으로만 찍어서 읽으시면 어떤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음만 외워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주차 같은 경우는 좀 단계별 미션으로 돼서 이제 다른 책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레빗을 찍으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단어 4개를
가르치면서 엄마한테 알려주기. 그러면 이 책에서 뭐 레빗이라든가 스위미라든가 햄스터라든가 호비 뭐예요?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아이가 이제 찝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단어를 그렇잖아요. 제일 기초 리더스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한글로 뜻을 설명해 줘야 되나요? 한글로 뜻을 설명해 줘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한글로 뜻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아이가 직관적으로 단어를 알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주차별 미션을 드리려고요. 이거 활동을 그냥 읽고 찍지 말고 단어를 2단계 미션은 단어를 4개를 아이가 설명하기라던가 그리고 1단계는 책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찍어보기라던가 아이하고 설명하기 우리 집에 있는 그 단어 찾아서 그 앞에 가서 서보기. 그럼요. 기초 리더스 안 읽는단 말 안 해요, 여러분. 똑바로 앉아. 너 제대로 안 읽을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자, 우리 오늘 기초 리더스 숨바꼭질 해볼까? 기초 리더스로 숨바꼭질을 해볼까? 자, 책에 있는 단어를 우리 집에서 한번 찾아볼까? 자,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책에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지? A박스에서 다 찾으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단어. 그럼 많이 읽었죠, 아이가? 외웠죠? 자, A박스에서 우리 집에 있는 단어 있는 책 찾기 놀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찾지? 애들 좋아하죠. 누가 더 좋아하지? 아니, 더 많이 찾을까? 엄마랑 내기할까? 그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오장을 찾아볼까?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쓰기 놀이 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먼저 갈래. 아니야, 내가 먼저 갈래.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펜을 짜서 읽을 때 자, 우리 집에 욕조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그쵸? 엄마가 먼저 뛰어갈 거야. 찾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는 재미있으면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아이한테 책을 읽고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맞아요. 그렇게 옆에 가서 쓰기, 앞에 가서 쓰기, 갖고 오기, 작은 것, 갖고 오기.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읽고 그거를 따라서 아웃풋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기. 그리고 이게 이제 3단계 정도 가면, 3단계 정도 가면 포스트잇으로 마이 워드에 대한 그 단어를 찾아서 누가 더 많이 쓰나 마이 워드 기억하기. 자, 마이 워드가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페이지를 열고 엄마 이걸 읽잖아요. 이게 이제 D단계 정도 되면 어렵잖아요. D단계, 2단계 정도 되면. 그러면 페이지를 열고 마이 워드 기억하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장에 가면 놀이 많이 죠. 뭐 시장에 가면 뭐 오징어도 있고 채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파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 책을 열고 자, 마이워드 기억하기. 우리 마이워드 한 번씩 읽어보고 요걸 기억해 볼까? 그래서 마이워드에 나온 단어 찾았다. 페이지에서 몇 개 찾기. 그럼 너는 이 페이지 찾아. 이 페이지에서 엄마는 찾을게. 몇 개 찾기 놀이. 그쵸. 단어를 몸에 붙이고 tal기 놀이.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책을 아이하고 얼마나 많이 찾기. 놀이. 여러분처럼 스티커 쓰고 종이에다 스티커 한 번씩 써보면 많이 읽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스티커라고 하거나 크레용이라고 해놓고
스티커나 크레용을 세 줄 노트에 써봐라. 이러면요, 아이가 단어 인지 못해요. 그치만, 자, 엄마가 플래시카드 보여줄게. 아이가 둘이에요. 자, 빨리 찾아오는 사람 이긴다고 해보세요. 예, 스티커 하나. 그러면, 뭐예요? 몸으로 표현하기도 되죠? 자, 엄마가 몸으로 표현해볼까? 조금 큰 애들은. 예, 버스데이를 몸으로 표현해볼까? 엄마한테 몸으로 잘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활동을 하면요.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를 다른 데서 봤을 때 읽어가요. 맞아요. 읽어가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안 하시고 뭐 굳이 준비하지 않는 활동이라도 아이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안 하고 읽으면 D단계를 읽던 F단계를 읽든 아이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외워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왜 우리 아이는 이건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뭔지, 예, 주인공 이름이. 자, 그런데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애 역할을 한 명 하시고 한 분은 엄마 역할을 하셔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요. 옆에서 이제 애는 안 하려고, 선생님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시고 물어보시죠. 자, 못 넘기게 하죠? 그냥 막 넘기려고 하잖아, 애들. 그쵸? 막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넘기지 못하게 하고 독후 활동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독후 활동 하시라는 것 같아요? 독후 활동과 지금 제가 말한 게 엄격히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면 활동 못 하시는 거예요. 예. 독후 활동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옆에서 인지할 때 그게 뭔지 집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황극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번 읽는데 30분이 걸리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는 데는 정말 10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권을 인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면서 반복해서 리딩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빨리빨리 읽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5번을 못 읽으면 자, 왜 이렇게 사지선다용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그러세요? 예? 5번 못 읽으면 어때요? 내 아이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5번 읽으랬으니까 난 5번 읽어야 돼. 자, 5번 읽는 게 중요해요. 애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 번은 아이하고 활동을 해보세요. 한 번에 정확한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인지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5번을 읽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요.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반으로 준 시간으로 어제 못 읽은 4번을 채워가면 돼요. 그런데 표에 급급해서 체크하는데 급급해서 읽어가면 제대로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아이가 오늘 좀 싫어해. 오늘은 정말 너무 뭔가 이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적당한 핑계를 대서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적당한 핑계를 대서 오늘은 누가 뭘 잘했으니까 이거 2번만 해도 돼. 그러면 자, 상호작용 어떻게 해요? 자, 오늘은 그려보기 누가 그려보기인데 너가 너무 잘 그려서 한 번만 읽을 거야.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한테 한 번씩 제대로 된 인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리더스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스를 갈 때,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가 누구야? 보호가 누구야? 리더스 중에서 보호가 누구야? 주인공이 누군지를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막 리딩을 하는데, 보호가 누구야? 보호를 한번 찝어봐봐.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 누구냐고. 그게 무슨 활동인지. 그리고 아이가 외워서 있는 곳의 단어가 어떤 뜻인지. 계속 옆에서 찝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냥 3개월 내에 인지를 해요. 5번을 읽는 것보다 사실 5번을 인지하라는 건 아이가 못 따라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잘 따라 읽으면 옆에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데 이제 상호작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호작용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뭔지를 몰라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아예 상호작용의 팁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에 아이가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쓰고 문장을 써본다던가 상호작용의 팁을 드려서 일주일에 하나씩 많은 일주일에 시리즈 책을 읽는데 거기서 하나씩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미션을 정말 많이 안 해도 되고 일주일에 미션을 하나씩 하면 4번 하시는 분한테 저희 이거 아시죠? 이거 여러분 퍼플 아카데미 이거 굿즈 에코백 요거 드리려고요. 이벤트로 해서 제발 상호작용 하시라고 이렇게 인증 4번 하시면 에코백 드리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증을 해가면 뭐가 나오신 줄 아세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세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옆집 아이가 2.0이 나온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2.0이 나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라고. 자, 옆집의 피드에 가서 쟤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지? 피드팔로우를 해서 보는 거예요. 미션을. 피드팔로우를 해서 똑같은 이번 주에 미션 책을 읽었어. 근데 쟤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지? 저 집은 어떻게 하지? 다른 집들 보고 다니세요. 괜히 다른 사람 얘는 2.0 나왔는데 우리 애는 0. 아직 6이야 0.7이야 이런 거 보러 다니지 마시고 그 아이의 다음 피드인 인증 피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 피드를 보고 나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쵸? 아실 거예요. 옆에서 저런 활동은 우리 아이도 되게 좋아하겠는데? 저런 활동은 우리 아이도 따라서 하면은 재밌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활동을 따라서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해주는지, 어떤 놀이를 해주는지, 책을 가지고 기초 리더스를 한번 읽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아이한테 재미를 붙여주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히는지, 나는 한 번밖에 못 읽히는데 저 엄마는 어떻게 3번을 읽히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주일에 하나씩만 놀이를 해주셔도 아이들은 책을 좋아해요. 엄마하고 같이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줬는데 책을 싫어해요. 이런 분들이 초등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좋아했던 건 엄마랑 같이 책을 읽는 활동 자체였지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엄마하고 책을 같이 읽는 엄마의 옆에 앉아있는 엄마의 최치를 느끼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책에서 뭔가 궁금증을 밝혀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똑같이 책을 읽어준 어떤 아이는 커서 자기 혼자 스스로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책을 좋아해요. 저 애는 누가 봐도 책을 좋아해요. 그건 여러분,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책에서 지식을 전달하면서 아이한테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좋은 책인 거예요. 책이 저는 좋은 책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해 주거나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책이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가 기초 리더스를 읽는 활동들이 아이하고 그런 활동의 매개체가 되면서 좋아하게 되는 거죠. 끊어 읽기도 안 하고 막 읽는데 엄마 그래요. 우리 아이는 F까지 읽었는데 선생님 왜 2.0이 안 나와요? 우리 아이는 언어감이 없나 봐요. 라고 이제 키즈노트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언어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언어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 자체가 안 됐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뭔가 엄마가 재미있게 놀아주고 재미있게 그 읽는 활동 자체를 도와주면 아이들은 대부분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랑 노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을 때거든요. 물론 초등이 안 그러면. 초등은 좀 달라요. 그런데 뭔가 초등은 이제 더 당근을 줘야죠. 내가 이걸 읽어가면서 뭔가 당근이 생긴다. 뭐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뭘 더 할 수 있다든가. 예, 당근이 생기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몇 명을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숙제를 못 봐줘서 숙제 도우미를 구하려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막 이제 면접을 보는 친구 막 되게 막 요즘에 이제 과외 이제 이런 거 하면 정말 이제 그 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면접을 보면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정도에 잘하면 뭐 영재고나 아니면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막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인서울의 가장 탑 SKY라고 하는 데를 다니는 공대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인서울의 SKY의 공대를 가려면 대부분 수학이 만점이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러더라고요. 면접을 보니까 수학이 만점이거나 하나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수학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감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수학을 스스로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렇게 학군지면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학군지면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잘하는데도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 면접을 봤던 그 친구는 잘하는 학군지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어디를 가도 자기가 수학을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초 리더스 C단계 읽으면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동네에서 수학 짱이에요. 예, 여러분이 대치동에 살거나 뭔가 약간 영어의 학군지나 학군지에 살지 않은 이상은 C단계 정도 읽어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 제일 잘해요. 예, 제일 잘해요. C단계 못 읽는 애들이 수두룩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를 괜히 퍼플에 이제 다른 아이하고 막 비교를 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기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엄마가 잘한다고 말해주는 거. 야 너가 제일 잘해. 어렸을 때 기초 리더스를 읽는데 기초 리더스를 읽는 동안은 아이가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프리스쿨 프랩이 왜 대박인 줄 아세요? 프리스쿨 프랩이 대박인 이유는
아웃풋이 금방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무한 반복해주기 때문에 뭐 그린이라던가 뭐 렉탱글이라던가 아이들이 단어를 금방 아웃풋을 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막 물개박수 쳐줘요. 너가 이렇게 잘했어. 그 ABCD를 그렇게 알았어. 야, 그린도 알아? 퍼플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가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더 잘 보고. 왜냐면 바로 보고 바로 아웃풋이 나오면 엄마는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건 것 같아요. 기대치가 적은 거예요. 5살한테 그러니까 5살한테 기대하는 것과 얘가 3살인데 기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얘 3살인데 문장 단어 하나만 말해도 그때는 엄마가 막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초등아이가 엘로우 했다고 어느 엄마가 박수를 쳐줘요. 야, 다른 초등애가 이제 막 퍼플 들어와서 처음으로 퍼플을 보고 엄마 옐로우 그린 막 이러면 야, 다른 애들은 벌써 다 알아. 너 이제 그거 알아서 어떡할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초등이 더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노출은 조금밖에 안 해줬는데 예, 분명히 노출은 유아하고 똑같이 해줬어요. 어렸을 때 애기하고 이제 그 2살짜리나 초등짜리나 똑같은 노출을 해줬는데 얘가 엄마가 그냥 초등이 해줬을 뿐이잖아요. 얘가 늦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구박을 하죠. 야야, 너 저기 옆집 누구는 초등인데 내가 퍼플 늦게 알아서 늦게 시작해놓고 걔는 초등인데 챕터 보고 있는 데들아, 넌 이제 그린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쵸? 맞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준 만큼 원하세요. 제발. 내가 준 만큼, 내가 해준 만큼, 내가 해준 거에 비해 왜 우리 애가 진짜 잘해. 근데 솔직히 저는 퍼플 아이들 보면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아이가 훨씬 잘해요. 엄마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아이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별로 나는 안 해주고 많이 아웃풋을 내기를 원하는 거죠. 예. 늘 비교해요. 나는 비교 안 해. 참 우리 엄마들이 내가 저 엄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만큼을 해줬는지,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해줬는지 이런 건 비교 안 해. 그리고 아웃풋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그래? 그쵸? 내가 얼만큼을 해줬는지를 비교해보세요. 예. 제가 항상 잘하는 옆집 아이를 부러워하지 말고 옆집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지를 보시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예. 잘하는 옆집 아이를 비교해보지 마시고 옆집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엄마만큼 해줘봐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한테 자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초등에 시작한 아이들의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면 늦게 시작해놓고 그리고 나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앞에 앉아서 엄마 말대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엄마는 나한테 항상 불만이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원해서 그걸 막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할 때 계속 질책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춤형 놀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해봐. 괜찮아. 너는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만큼 하면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지금 해도 천천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요, 한 2년, 3년 지나면 영어 실력 똑같아져요. 제가 요즘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하는데, 희성이가요. 요즘에 자꾸 이거는 퍼플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러는 게 생겨요. 저보고, 엄마, 이런 건 퍼플에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럼 또 퍼플 아이들이 해서 잘할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희성이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뭐냐면, 얘는 처음에 읽었을 때, 퍼플을 시작할 때 자기가 잘했어요. 희성이는 2년 전에 제가 퍼플 아카데미를 처음 하고 렉사일 테스트를 볼 때 거의 800대였어요. 근데 이제 200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이제 1000대 된 거예요. 근데 800대에서 1000대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200대인 친구가 100대인 친구가 지금 똑같이 800이나 900대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되죠. 왜냐면 어린 나이가 아니고 3학년이다 보니 쟤는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못했는데 나만큼 따라오고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가기에는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는 그래도, 너는 리딩도 잘하지만 라이팅도 잘하잖아. 제가 그러면 좀씩 좋아져요. 아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해. 예.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는 비슷한 수준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비슷해지게 느껴져요. 맞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 달라요. 보이지 않는 곳이 다른다는 게 뭔가 라이팅을 해왔던 시간의 누적이라던가 책을 받아들일 때의 디테일이라던가가 많이 다르지만 점수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 시간을 묵힌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늦게 시작하셨어도 충분히 앞에 가는 아이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검 모양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5.0, 6.0을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빨리 못 따라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아이와 비교하고 너는 언제 저렇게 할래? 라는 뭔가 뉘앙스를 보이거나 아이한테 못한다고 하면 아이는 그 아이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충분히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실력,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한글떼기 4살에 하는 아이하고 7살에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영어가 언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한글떼기를 4살에 했어요. 어떤 아이는 7살에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읽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20초 정도 남아서 2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2부 조금만 더 할게요.